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혈관 질환, 특히 뇌혈관은 70%가 꽉 막힐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빡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버티던 뇌세포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김소연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며 생명을 위협하는 끈적한 기름때를 씻어내고 혈관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릴 수 있는 임상학적 솔루션을 공유하려 합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치료가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 3가지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섭취법,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식습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과 본인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알고리즘이 됩니다. 또한 영상 중간중간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릴 테니 댓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혈관 질환은 왜 증상이 없을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 혈관 내벽에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거의 분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어 플라크가 쌓여도 우리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경동맥이나 관상동맥 같은 주요 혈관이 50% 이상 막혀도 혈류는 어떻게든 흐르려 노력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70%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혹은 불안정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더 좁은 밑에 혈관을 막는 순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포도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조직입니다. 혈류가 차단되는 즉시 뇌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성을 멈추고 불과 몇 분 만에 신경세포의 비가역적인 사멸, 즉 세포 죽음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손상된 뇌 조직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벽하게 재생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보다 예방이, 그리고 예방보다는 평소의 혈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저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음식, 즉 메디컬 푸드 라고 불릴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혈관 청소부는 바로 등푸른 생선. 그 중에서도 고등어와 같은 어류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의학적 기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지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우리 혈액 내에서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은데 오메가3는 간에서 중성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혈중 중성 지방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점일도 지단백, 즉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로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는 마치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도로를 넓혀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입니다. 동맥경화는 단순한 기름 찌꺼기가 아니라 혈관 내벽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인해 진행됩니다. 오메가3는 체내 염증맥의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전, 즉 피떡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의 항혈전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등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 없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유효 성분을 200%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꿍 식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무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디아스타아제와 같은 강력한 소화 효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라 소화가 더딜 수 있는데 무와 함께 조리하면 소화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또한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해독 작용을 돕고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조림을 하실 때 무를 큼직하게 썰어 바닥에 깔고 조리하는 지혜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궁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너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고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를 구우실 때 편마늘을 함께 굽거나 양념장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E 성분이 오메가3와 만나면 혈관 탄력성을 높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섭취 빈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한 번 드실 때 손바닥 반 크기 정도인 한 토막에서 2토막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만 통풍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흰살 생선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대형 생선보다는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소형 어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금속 노출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춰 섭취할 때 비로소 약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식재료지만 조리법 하나만 바꾸면 혈관 내 염증을 싹 청소해주는 기적의 채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소는 특히 조리 후 15분의 마법을 지켜야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 식탁의 감초, 양파입니다. 많은 분이 양파가 혈관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의 핵심 성분은 퀘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계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는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퀘세틴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을 까고 바로 냄비에 넣거나 볶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양파가 가진 효능의 절반도 누리지 못하신 셈입니다. 양파의 약효를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파를 썰면 매운 향이 나면서 눈물이 나게 되는데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양파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작용하여 알리신으로 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와의 접촉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파를 썬 직후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도마 위에 약 15분 정도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 짧은 15분의 기다림 동안 양파 속의 신진대사 활성 물질들은 공기와 반응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섭취하셔야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리할 때 무심코 버리는 갈색 겉껍질, 이 껍질이야말로 퀘세틴의 보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더 많은 퀘세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 말려 두셨다가 차로 끓여 드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물 500ml에 양파 껍질 한 줌을 넣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푹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양파물은 혈관 속 기름때를 녹이는 천연 해독수가 됩니다. 맛이 조금 거북하시다면 꿀을 약간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를 빈속에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익혀 드시거나 식후에 따뜻한 양파차로 드시는 것이 위장 보호와 혈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혈관 회춘의 주인공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유럽 속담에 이것이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 관리를 없게 만드는 강력한 슈퍼푸드,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식습관 중 토마토를 섭취하는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설탕을 뿌려 먹거나 단순히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즉, 기름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생토마토를 그냥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지만 열을 가하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완벽한 섭취법은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먹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15분간 가열하면 라이코펜 함량이 약 17% 증가하고 30분을 가열하면 무려 35%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올리브유 자체가 가진 혈관 보호 효과와 라이코펜의 흡수율 상승 효과가 더해져 그야말로 혈관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볶은 토마토를 물 20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토마토 주스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며 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혈관 나이가 하루가 다르게 젊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토마토 역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콩팥, 즉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 과도한 토마토 섭취가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동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을 위해 드신다고 하면서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케첩이나 가당 주스를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케첩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나트륨과 액상과당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공된 제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토마토를 조리해 드시는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3가지 음식, 고등어, 양파, 토마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메디컬 푸드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혈관 속에 낀 끈적한 기름때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이것을 끊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간식 속에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 선택한 가공식품 속에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악마의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결정적인 신호는 무엇일까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그 첫 번째는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바삭바삭한 튀김, 치킨, 도넛, 과자 등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이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떨어뜨려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화 지방입니다. 상곤에서 하얗게 굳어있는 삼겹살 기름이나 버터, 치즈 등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굳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포화 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류 속도를 늦추어 혈전이 생성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육류의 지방 부위는 가급적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과 설탕입니다. 탄산음료나 믹스커피, 달콤한 주스에 들어있는 단순당은 섭취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액을 끈적한 시럽처럼 만들어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끊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딱 2주만 참아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나쁜 음식을 끊고 단 2주만 지나도 몸에 부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분과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며 체중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신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지속하신다면 혈액 검사 수치가 달라집니다.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부 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안색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이너 뷰티이자 혈관 회춘의 시작입니다. 만약 1년 이상 이 식습관을 유지하신다면 혈관 내벽에 쌓여있던 플라크, 즉 죽상경화반이 서서히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철저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혈관은 충분히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노화나 유전적 요인 혹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혈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증상 발생 후 늦어도 3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뚫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시술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 시간이 4시간 30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동 시간과 검사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 안에 병원 문턱을 넘어야만 뇌세포의 영구적인 손상을 막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 즉 전조 증상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단어는 바로 be fast, be fast입니다. 이 6글자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BB는 밸런스, 즉 균형입니다. 평소와 달리 갑자기 어지럽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린다면 뇌의 평형기관이나 손해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는 eye, 눈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고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이나 뇌혈관 문제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 FF는 face,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하고 웃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얼굴 반쪽의 마비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A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툭 떨어지거나 젓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편마비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SS는 speech,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실어증 증세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TIT는 time,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잠깐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손을 따거나 청심환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민간 요법입니다. 특히 뇌졸중 환자는 연하 곤란, 즉 삼킴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물이나 약을 억지로 먹이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여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체한 것으로 오해하여 등을 두드리는 행위 역시 뇌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한 뒤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겪었던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임산부 환자분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임신 중이라 약 먹는 것이 태아에게 해가 될까봐 며칠을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오신 것이었죠. 일반적인 두통과는 양상이 달라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안타깝게도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임신 중 두통은 흔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며칠만 더 늦게 오셨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아이를 먼저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산모도 뇌출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2 생명을 모두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뇌질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특히 평생 느껴보지 못한 벼락 치는 듯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이는 뇌혈관이 터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혈관 사고를 막기 위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예방법은 없을까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뇌 혈류 개선 운동법과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로 가는 모든 혈관, 즉 경동맥과 척추동맥은 반드시 우리의 목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로인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깨우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깨 돌리기입니다. 양팔을 어깨 높이로 편안하게 벌린 상태에서 어깨 관절을 천천히 둥글게 돌려줍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굳어있던 어깨가 부드러운 젤리처럼 풀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려주십시오. 이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승모근 털기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에 닿을 듯이 으쓱 하고 힘껏 올렸다가 순간적으로 힘을 빼며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승모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뭉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이완되면 뇌로 가는 혈관의 압박이 줄어들어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90도까지 돌려봅니다. 이때 유난히 잘 안 돌아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쪽이 있다면 그쪽 혈관이 눌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픈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부드럽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10번씩 반복해줍니다. 뻑뻑했던 목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뇌산소 호흡입니다. 운동을 마친 후 편안한 자세에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깊은 숨을 쉴 때 들어온 신선한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세포 구석구석으로 배달됩니다. 하루에 단 5분, 이 4가지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고등어만 매일 먹거나 살을 뺀다고 굶으면서 운동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식단도 골고루, 운동과 휴식도 적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삶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양파를 곁들이고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여러분의 혈관은 어제보다 조금 더 젊어집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평생을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셔야 할 시기에 덜컥 뇌졸중이 찾아와 남은 생을 병상에서 보내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죽기 전 10년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혈관 관리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관 청소 음식, 삼총사와 응급상황 대처법, 그리고 혈류 개선 스트레칭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이 곧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자 대한민국의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양파물을 마시겠다. 매일 목
운동을 하겠다. 와 같은 여러분만의 작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댓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소중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더 검증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김소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